예, 악성 코드 분석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주 개론적인 그 내용과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쓸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조금 깊이 있게 학습을 하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오늘 이렇게 그 오버뷰 형식으로 강의하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10여 년 정도부터 이 악성 코드를 만들고 배포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쉬워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뱀파이어라는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뱀파이어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구입하기가 좀 어렵고요. 중국 현지에서 이제 구입을 저도 했던 건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어 버전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국어 버전은 내가 갖고 있질 않아 가지고 이런 여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내가 이렇게 체크한 기능들이 포함된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악성 코드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안 해도 이런 이제 체크박스 몇 개 체크를 하면 충분히 악성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변종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악성 코드,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들도 계속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어렵죠. 수업 시간에 이제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소규모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게 그냥 간단한 이론으로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줄기를 조금 잡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 추가로 더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리버싱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할 때 많이 봤던 책이 이 책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주가 되는 거는 윈도우인데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윈도우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뭐 이 책 같은 경우도 거의 바이블처럼 많이 보고 있는 책들이라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사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아이다 프로가 가장 대표적인 도구죠. 근데 이제 워낙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몇 카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학과에서 갖고 있는 이 아이다 프로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분석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아이다 프로를 갖고 하지 않고요. 비상용 툴인 올리디비지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제 아이다 프로하고 올리디비지의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아이다 프로는 상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플로우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요. 그리고 각각의 플로어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올리디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 우리는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소스를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리디비지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C나 자바 같은 그 랭귀지를 사용해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만들면 그게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기계어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서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가지고서 그 실행을 시키면 그 OS에 있는 소프트웨어 로더가 이 실행 파일을 이 메모리에 이렇게 전달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 메모리에 있는 이 코드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PC 내부에 있는 버스를 통해 가지고 CPU로 전달하게 되고, 이 전달된 거를 받아서 CPU가 어떤 연산 같은 것들을 해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동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소스 코드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소스 코드를 알면 굳이 리버싱을 역공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실행 파일 갖고 있는 이 바이너리 코드가 이 메모리에 로딩됐을 때 어떻게 로딩되는지에 대한 구조, 그 구조 자체만을 가지고 정적으로 분석을 하던가, 아니면 얘가 메모리에 로딩돼서 버스 통해서 CPU 가서 어떻게 동작하더라 라는 거를 동적으로 분석을 하던가, 이렇게 정적인 분석과 동적인 분석,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바이너리 코드만 갖고 있어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를 기계어로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또한 걔가 CPU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CPU 내에서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중요 메모리들을, 그리고 그 메모리들의 역할들을 이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바이너리 코드가 어떻게 문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석할 때 이 레지스터라는 CPU에 있는 작은 데이터의 임시 저장 공간이고요. 얘가 이제 CPU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이렇게 읽어오는 그 버스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가 각각의 내부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을 갖고서 고속으로 연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연산을 처리하거나 뭐 그 메모리 번지수를 지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이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각각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다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볼 거는 이 ESP라는 레지스터하고 EBP라는 레지스터를 아주 자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쪽을 분석하거나 해킹 쪽을 분석할 때에는 이 두 레지스터가 특히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을 한번 본다고 하면 이 제너럴 레지스터들에는 EAX, EBX, ECX, EDX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가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2는 익스텐디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레지스터, 옛날에 16비트 연산을 사용할 때 사용하던 게 AX 레지스터인데 이게 32비트로 하면서 이제 확장돼서 다 이렇게 인식이 붙은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EAX 같은 경우는 산술 논리 중심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식 연산을 하거나 논리 연산을 할 때 많이 쓰는 레지스터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사실은 주의 보셔야 돼요. 어떤 함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거 할 때 int 뭐 a, b, c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쭉 하면 여기가 이제 리턴 하는 것이 인티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리턴 뭐 10 이렇게 하면 이 10이 어디다 저장이 되냐면 여기 EAX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리턴을 받는 애는 이 EAX 값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호출하고 그 함수가 리턴한 값을 받아오려면 얘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는 지금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얘를 호출했어요. 그럼 얘가 어떤 동작을 쭉 한 다음에 나 이제 1 끝났으니까 내가 10이라는 값 리턴할 거야. 그럼 얘한테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줄 거냐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다 지금 메모리 밖에는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메모리 하나를 놔두고 여기다가 내가 10 넣어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10 읽어가. 이런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이 EA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EBX 같은 경우는 간접 번지 지정할 때 사용하고요. ECX 같은 경우는 루프 같은 반복 수행할 때 이 반복 횟수, 그러니까 포문 같은 거 돌릴 때 뭐 i는 0부터 10까지 그래가지고 뭐 한 10번, 11번 돌린다 라고 하면 누군가 카운팅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ECX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종류로 각각의 레지스터마다 주로 사용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ESI랑 EDI 같은 경우는 여기 소스 인덱스,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언제 사용하냐면 복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ESI가 가리키는 번지수에 있는 애들을 이쪽에다가 EDI가 가리키는 번지수에다가 이렇게 카피해 주세요.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 상태 플래그라는 애들은 이제 연산을 할 때 어떤 그 상태가 변했을 때 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애다라고 했어요. 여기 캐리 플래그라는 CF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90이랑 10을 더해서 100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두 자리만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연산을 해서 100인데 두 자리밖에 안 남으면 이렇게 저장되면 0이 저장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0 이렇게 리턴이 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연산하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 올림이 발생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는 거를 기록해 주는 애가 이 CF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산 결과가 0이 될 때 설정하는 비트. 저기 플래그 ZF. 최상위 비트가 1일 때 설정되는, 그러니까 그 연산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최상위 비트가 대부분은 그 음수 양수를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피연산자의 부호가 있는 정수라고 가정하고 연산 결과 값이 입력된 피연산자의 범위를 벗어냈을 때 그때 이제 오버플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세팅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들을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포인터 레지스터인데요. 자, 이게 스택 포인터예요. 얘는 가장 최근에 스택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리켜요. 우리가 이제 이 스택이라는 거를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는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가거든요. 이렇게 쌓여가면 최근에 쌓인 이 데이터, 저장된 이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애가 ESP라고 할 수 있어요. 자, EBP라는 애는 뭐냐면 스택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현재 실행 중인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 프레임의 바닥값. 이 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이 메모리예요.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함수용으로 이렇게 스택이 하나 이렇게 설정이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다가 그랬을 때 이렇게 이 함수는 A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B라는 함수가 이 A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B라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기는 B용도예요. 이렇게 있다가 A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그 위에 A용 메모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A용이에요. 그랬을 때 요 시작 맨 밑에 요 주소값 A가 시작됐을 때 요 맨 밑에 주소값을 가리키는 애가 EBP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함수에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IP 같은 경우는 여기 인스트럭션이 이제 우리가 명령어 코드, 바이너리 코드로 된 명령어 코드예요. 그래서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게 이 EIP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분석하거나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보고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이 세 가지 레지스터 값들을 잘 보고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후에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디버그도 마찬가지예요.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라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잡아가지고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기계어 코드가 이제 어셈블 언어로 해석이 돼서 보여진다면 이 OP 코드가 명령어 코드고요.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가 P연산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소스 오퍼랜드가 P연산자 두 번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move 같은 게 이제 명령어 코드로 이 OP 코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OP 코드에 맞게 그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요 P연산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어셈블 언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인베디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에는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어셈블 언어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서 분석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윈도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인텔 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비슷한 내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move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move 있고 여기 이제 메모리 레지스터나 메모리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애다. 이 move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move zx 여기서 대부분 z는 제로를 의미하게 돼요. zx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제로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그 복사를 했는데 복사하고 남은 애들 다 뭘로 채울 거냐? 0으로 채워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move EBX, EAX 아까 여기 2가 붙으냐 안 붙으냐에 따라서 비트 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얘 16비트짜리거든요. 얘 32비트짜리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 반은 여기 AX 값으로 이렇게 채워질 텐데 그 다음에 이 반은 이제 뭘로 채울 거냐 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요 move ZX를 사용을 하면 요 나머지가 다 0으로 채워진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스터 16비트짜리 레지스터, 이거 32비트짜리 레지스터, 이게 8비트짜리 레지스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EAX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AX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것도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부 조금 하셔야지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8비트짜리 메모리, 8비트짜리 메모리, 16비트짜리 메모리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설서들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셈블 언어를 가리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는 저도 이제 이 어셈블 책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필요할 때 찾아가면서 보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어셈블 언어 책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move 나오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move 카피하는 명령어들이고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해주는 확장된 명령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ESI가 소스 가리키는 주소 담는 레지스터였고, EDI가 데스티네이션 가리키는 주소 가리키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move 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애를 여기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애한테 카피해 주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산수연산자도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일식 증가, 일식 감소, 논리연산자도 있죠. and, or와 x와 shift, left shift, right shift 하는 애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쉽죠.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거 보는 것처럼 주소값, 실제적인 주소값을 로딩해주는 애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브도 사실은 카피인데 이게 지금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브에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 얘가 지금 주소라고 하면 이 가리키는 주소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시켜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주소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주소값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시켜주는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자열 비교하는 애. 여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시큐어 코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들에서 일부 발췌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어셈블리 책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봐야 되는 게 푸시, 그 다음에 팝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ESP가 지금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ESP가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푸시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0 이렇게 저장이 되고 ESP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P 값이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 이 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팝은 ESP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 있는 애잖아요. 팝을 하면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왔어요. 읽어오는 거는 얘가 그냥 읽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온 다음에 얘를 이 스택에서 실제로는 지워지진 않아요. 메모리에서. 근데 이 지워주는 역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 ESP가 가리키던 요 위치를 여기로 이렇게 딱 바꿔줘요. 그러면 ESP가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저장된 위치로 간주되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워지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지워질 때 ESP 값이 증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스택이라는 애가 이 하위가 최근 가장 오래전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값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쌓일 때. 그러니까는 이게 푸시를 하면 ESP가 증가하고 팝을 하면 ESP가 감소하고 반대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푸시를 하면 ESP가 감소하고 팝을 하면 ESP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주소 체계가 그렇게 0번지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지인 거죠. 여기가 0번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증가하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가 0번지고 여기가 1000번지예요. 그래서 1000 그 다음에 999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다가 푸시하면 줄어들고 팝하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점프, 콜 이제
예를 들면 점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명령어를 쭉쭉쭉 수행하다가 여기서 점프하고 이렇게 주소값 나오면 이 주소가 가리키는 대로 이렇게 딱 점프해서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걸 이렇게 동작하는 게 점프라는 명령어가 있고 콜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콜이라는 명령어 자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함수, 호출처럼 보이죠. 그래서 동작하는 게 비슷한데 두 개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EIP 백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콜은 EIP 값을 변경하기 전에 스택에 백업을 해둬요. 이 얘기는 뭐냐면 EIP가 지금 동작을 하려고 하는 명령어의 위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EIP가 여기에요, 여기. EIP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여기였는데 여기서 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 함수를 호출한 대로 이렇게 띄어서 얘가 호출당하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함수가 실행이 마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일로 돌아와야 되죠. 리턴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시켜줘요. 돌아올 수 있게. 대신 점프는 이렇게 백업하는, 스택에 백업하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콜은 함수 호출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조건 분기라는 건 뭐냐면 콜은 조건 분기를 위한 명령어 형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분기하시오, 뭐 결과값이 0일 때 분기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점프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분기가 이렇게 점프를 할지 말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점프가 조건 분기하는 점프가 있었는데 조건에 맞으면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안 맞으면 바로 그 다음에 걸로 실행하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점프 같은 경우는 조건 분기가 가능한 명령어로 존재한다. 뭐 우리가 if문 같은 거 사용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RET는 리턴이에요. 리턴 시키는 함수에서 이제 리턴할 때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상으로는 pop EIP하고 동일하다. 의미상이에요. 이렇게 pop EIP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명령 존재하지 않아요. 의미상으로만. 자, 이제 pop EIP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콜을 하면 지금 스택에다가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EIP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 리턴 하면 다시 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 EIP 값이 여기에 있던 EIP 값이 여기로 와야지 되거든요. 여기를 가리켜 줘야지 돼요. 그럼 이 가리키고 있는 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스택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팝을 하는 거죠. 팝을 하면 팝 EIP 이러면 여기가 지금 스택이 최신 저장한 애다라고 하면 얘를 읽어서 여기다가 저장, EIP다 저장은 이게 1000번지, 그럼 여기 EIP에 1000번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다시 얘가 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의미상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리브는 스택 프레임 릴리즈 하는데 사용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택 프레임은 함수 이렇게 잡아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함수가 이제 일 다 끝나고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모리 구조 이용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읽어냥 보시면 간단한 내용이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계속 이제 오늘은 스택 얘기가 제일 많아요. 자,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애가 제일 빨리 나오게 되는 애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애가 최근에 들어간 애잖아요. 그래서 if 구조를 갖고 있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도로는 임시 데이터 백업, 지역 변수,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역 변수, 그 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 함수 호출 관련, 그러니까 누가 나를 호출했는지, 아까 EIP 저장시킨다고 했잖아요.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인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주소에서 시작해서 낮은 주소로 방향이 바뀌는 이런 스택들을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스택 프레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함수는, 호출되는 함수는 호출된 함수예요. 호출된 함수는 자신만의 고유 스택 영역,
이걸 우리가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스택 프레임을 가지게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코딩된 함수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된 함수가 아니라 프로그램돼서 호출되면 그때 스택 프레임을 갖게 된다. 자, 함수의 스택 프레임의 시작점은 EBP 레지스터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함수에서 스택 내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이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이게 함수예요. 이게 B라는 함수 스택 프레임이 위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B가 A를 호출한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쌓일 텐데, 그러면은 B라는 함수가 사용하는 이 변수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느냐면 요 프레임 시작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바이트 오프셋 떨어져 있냐. A가 사용하는 거는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바이트 떨어져 있냐. 뭐 이렇게 위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요게 그래서 변수 참조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스택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당분간은 스택 프레임 사용하는 것들로만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그 디버깅 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아주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딱 스택 프레임에 맞는 애들만 갖고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스택을 이용한 함수 매개 변수 전달하는 거는 푸시 이용해서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구조체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MoveS 사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푸시가 좀 많을 거예요. 자, 매개 변수 전달하는 것부터 이제 한번 보면 얘가 스택이에요, 스택. 스택이 되면 스택에서 함수를 호출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푸시 해서 매개 변수를 일단 저장시켜줘요. 매개 변수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함수에 10, 20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 하기 위해서 얘 저장하고 얘 저장하고, 물론 이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얘부터 저장하고 얘부터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컴파일러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개 변수를 먼저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 EIP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 이 함수 호출하는 콜 A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여기 요 EIP들을 여기다 이제 저장시키는 거죠. 함수를 호출한 애를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B라는 함수가 이 A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이렇게 스택이 생기면 지금 스택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게 ESP가 여기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을 끝나고 B 함수 쪽으로 리턴 해가지고 돌아오면 이 스택 프레임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그 전의 스택 프레임으로 ESP가 바뀌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EBP가 죄송해요. EBP가 바뀌어야지 돼요. 그랬을 때 이 EBP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을 이제 무시하고 그 전 값으로 바꾸려면 어딘가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이전 함수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A 함수를 호출한 여기가 함수 B가 있다 그러면 함수 B에 대한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A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가서 보면 A라는 함수가 뭐 int에 B에 int에 C에 뭐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여기 이제 자동 변수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변수들. 그럼 이제 지역 변수들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지역 변수가 이렇게 할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스택에 저장시키는 방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동작시키는 거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그냥 푸시예요. 푸시 하고요. 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푸시 EBP는 현재 요 B 함수 A 함수가 아니에요. 현재 B 함수의 요 EBP 값을 스택에다가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EBP 값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ove EBP ESP 라는 동작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참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B 함수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기다가 푸시해서 푸시 EBP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스택은 최근에 지금 저장된 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EBP 값에다가 ESP 값, 여기 요 주소 값을 EBP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스택 프레임의 시작 주소가 여기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택 프레임 시작 주소 값.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EBP가 되는 거죠. 새로운 EBP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리턴되는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함수가 리턴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스택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ESP. 그 다음에 EB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현재 이제 그 스택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리턴하기 위해서는 move ESP EBP를 해요. 이렇게 하면 현재 있는 EBP 값을 가져다가 ESP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던 ESP가 지금 EBP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 값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ES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ESP가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그 다음에 pop EBP를 해요. 이 얘기 뭐예요? 현재 ESP에 있는 여기죠, 여기. 얘를 여기에 있는 거를 읽어서 어디다 저장시키냐면 EBP에다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EBP에다 저장시키면 EBP는 여기를 안 가리키죠. 어딜 가리켜요? 이 함수를 호출한 애가 호출할 때 자기의 EBP 값을 여기다 저장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라는 함수가 호출당한 거죠. 여기 B라는 함수가 호출이 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EBP 값이 있었는데 이 EBP 값은 여기 이 B 함수의 스택 프레임의 시작 값이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EBP가 요 작업을 하면 EBP가 여기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ESP는 여기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리턴 하면은 그러면 이제 EIP가 바뀌는 거죠. EIP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 그 전에 했던 EIP를 여기다가 지금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택 프레임이 얘를 이제 읽어오면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를 EIP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리턴을 할 때 그 전 함수에 있는 값으로 ESP, EIP 뭐 이런 애들을 기본적으로 다 바꿔놓고 다시금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지역 변수 할당하고 해제하는 거는 아까 스택 프레임에서 지역 변수 할당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럼 이제 스택 프레임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지역 변수를 할당할 때는 ESP에다가 mbyte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ESP가 여기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빼기를 하는 거는 여기가 더 낮은 번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할당을 하려면은 4바이트 할당한다. 그럼 빼기 4에서 그만큼을 할당해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택 프레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참조, 할당은 저렇게 하는데 참조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시작 주소값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얘가 EBP다 라고 하면 아까 그 여기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지금 여기가 EBP거든요. 여기가 지금 EBP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변수가 여기에 그러니까 EBP에다가 빼기 하면 지역 변수, EBP에다가 더하기 하면 함수의 매개 변수 이렇게 참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EBP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해서 지역 변수는 빼기로 매개 변수는 더하기로 해서 주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가 끝날 때, 그럼 이제 누가 매개 변수를 정리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콜리가 정리할 거냐, 콜러가 정리할 거냐. 이 콜리가 정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B라는 함수가 A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얘가 콜리예요. 호출 당하네. 그럼 호출한 애가 콜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파일을 할 때 콜러가 매개 변수를 정리해서 스택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올지, 아니면 콜리가 정리하고 할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하시는 부분들 잘 보시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함수 콜하고 리턴하는 애들을 보면 뭐 간단하게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함수 하나 지금 지정했고, 이 함수가 이제 여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콜을 한 거예요. 콜을 하면 얘가 점프해서 일로 뛰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점프하기 이렇게 점프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push 2, push 1 이렇게 돼 있어요. push 2, push 1. 그러면 스택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택에 push 2, push 1 이렇게 하고 여기가 ESP죠.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 하면은 이제 일로 가게끔 되고, 콜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리턴 어드레스가 여기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EBP 값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push EBP를 하죠. push EBP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SP가 지금 여기가 ESP가 여기잖아요. ESP에다가 ESP를 EBP다 카피 하면은 얘가 이제 EBP 값이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들 쭉 하고 이제 리턴 하기 전에 여기서 보시면 EBP를 ESP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pop EBP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하고, 그래서 이런 단계로 되고요. 그럼 이제 리턴에서 얘가 돌아와서 보면 여기 add ESP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뭐예요? 스택 프레임에서 매개 변수 지워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도 매개 변수 여기 가리키니까 내가 매개 변수 이렇게 2개 들어간 거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 들어간 거 요 아랫부분에 지금 지역 변수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지역 변수로 ESP를 다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add ESP8 그러면 스택 프레임이 여기 쭉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리턴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분석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당분간 이제 하는 기초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이 구조예요.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할 때에는 푸시 일어나서 몇 바이트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 푸시가 3개면 매개 변수가 3개구나, 푸시하는 값이 뭐뭐구나,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 분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함수에 들어가면 push EBP, move ESP, EBP ESP 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pop 요 세 개, 요 세 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지금 함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들을 조금 익숙하게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이제 실습하는 내용이 여기 쭉 이제 제가 그냥 안 지우고 일부러 놔뒀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택 프레임을 잘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한번 각자들 보시면서 한번 쭉 보시면 스택 프레임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